여러분 반갑습니다. 공시험 대비를 위한 전자공학 출제상 모의고사 사회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모의고사 사회에 대한 난이도 및 출제 영역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모의고사는 다른 모의고사에 비해서 난이도를 조금 높였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상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높은 상은 아니고 1을 기준으로 했을 때 0.7 난이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문항이 9문항, 중문항이 14문항, 하문항이 2문항입니다. 그래서 상에 해당하는 문항이 많이 출제가 되므로 하문항이 적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 점수를 가져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높은 점수를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조입니다. 여러분들이 25문항 중에서 20문항 즉 80점이죠. 80점을 득점했다면 아주 훌륭합니다. 이 정도면 합격 안정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5문항 60점입니다. 그죠? 60점이면은 그런대로 베리 굿은 아니지만은 굿 정도에 해당하는 점수로서 상당히 선방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 소요 시간은 여러분들이 공시험에서는 한 문항당 1분 정도 주어지는데 이것은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총 소요 시간은 35분 정도 시간을 재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로이론 10문항, 전자회로 10문항, 논리회로 4문항, 전기자기학 1문항 정도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공시험에서 보통 회로이론과 전자회로, 논리회로는 전자공학에서 보통 이 정도 비율로 출제가 됩니다. 보통 논리회로가 한 5문항 내지 6문항까지도 출제가 되면은 전자회로나 회로이론에서 조금 그 문항을 논리회로로 이렇게 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문항이 한 문항 또는 2문항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이번에는 전기자기학에서 한 문항을 출제했습니다. 물론 전기자기학 대신에 통신, 변복조 회로에서 한 문항 정도가 또 들어오기도 하는데 보통 기타 문항은 한 문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단자 AB에서 태분한 전압과 노톤 전류를 각각 구하면 되어 있는데 자, 이것은 태분한 등가 회로로 풀어야 되고 이거는 노톤 등가 회로로 이렇게 다 구해야 되겠죠.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태분한 등가 회로든 노톤 등가 회로든 결국 여러분들이 구해야 되는 것은 태분한 등가 회로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구해가지고 노톤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AB 단자에서 태분한 등가 회로를 구해보면은 먼저 태분한 등가 저항 RTH를 구해보게 되면은 이것은 단락시키면 되죠. 그러면은 25옴과 5옴이 이렇게 병렬로 된 거하고 같습니다. 그럼 20하고 5옴이 병렬로 되어서 이거를 더해보면은 더하면은 25고 곱하면은 100이죠. 그래서 이거는 4옴이 나오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VTH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VTH 이 단자에 자, 전압을 하면은 이제 50V가 5옴에 걸리는 전압이죠.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20 더하기 5분의 5 곱하기 50을 하게 되면은 자, 이거는 25하고 10이 되겠죠. 10V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태분한 등가 회로를 이렇게 그리게 되면은 자, 이와 같이 나오게 될 겁니다. A, B가 되겠고 여기가 4옴이 되겠고 여기가 10V입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태분한 등가 전압을 구하라니까 이것이 답이 되겠죠. 하나 10V입니다. 태분한 전압은 10V, 10V가 되겠고 자, 이것을 이제 노톤으로 바꿔야 됩니다. 노톤으로 바꾸게 되면은 자, 여기에 노톤 전류하고 자, 병렬로 노톤 등가 저항이 오게 됩니다. 자, 저항은 그냥 4옴이 그대로 옵니다. 그죠? 자,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자, 이것은 여기에 흐르는 I에는 이것분의 이것이 됩니다. 자, 4분의 10A가 되어서 이것은 2.5A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노톤 전류는 2.5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독립전원과 종속전압원이 포함된 회로에서 저항 25옴의 전압을 구하라 하는 문제입니다. VA를 구하라는 거죠. 자, 이렇게 종속전압원이 있는 문제에 여러분들이 많이 긴장을 하시죠. 이런 것들은 항상 바로 푸는 건 없습니다. 이건 항상 전압에 대한 방정식을 세워야 됩니다. 방정식 푸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이거는 이런 문제들은 이 두 전압원이 같은 방향으로 연결되어 있죠. 그럼 이 전압원은 그냥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 전압원은 20 플러스 2VA라는 전압이 됩니다. 같은 방향이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더하기로 되죠. 그죠? 이 전압이 분배가 됩니다. 15옴하고 25옴의 분배가 돼요. 그러면 그 전압이 VA입니다. 자, VA는 그러면 이 방정식을 세웁니다. VA는 전압 분배에 의해서 세워지죠. 10하고 20, 그 다음에 20에 자기 거죠. 그럼 전체 전압이 얼마입니까? 그죠? 20 플러스 2VA가 됩니다. 그러면 VA는 3분의 2죠. 3분의 2 곱하기 20 플러스 2VA가 됩니다. 이 방정식을 풀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3을 곱해버리면 3VA는 40 플러스 4VA가 되죠. 그러면은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VA가 되죠. 마이너스 VA는 40이 되고 VA는 마이너스 40이 되죠.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게 됩니다. 이거는 종속 전압원은 항상 전압 방정식을 세워서 그것을 풀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3번입니다. 다음 직류회로에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직류회로에서 여기 2옴 여기에 걸리는 전압 V2를 구하라 하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 여러분들이 이 회로는 직류회로입니다. 직류회로에서 여러분들이 L은 어떻게 됩니까? 단락이 되고 C는 개방이 된다는 이것이 키포인트입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은 인덕터는 단락이 되고 캐패시터는 개방이 되고 캐패시터는 다 개방이 되고 이것도 단락이 됩니다. 자, 전류가 지금 이것이 직류입니다. 흘러갑니다. 이거는 단락이니까 요거 개방이니까 이거는 없는 거죠. 전류가 이리 가죠. 요리 못 갑니다. 그죠? 요리 가고 요리 돕니다. 자, 이것이 개방이기 때문에 이것도 불필요한 거죠. 전류가 늘으니까. 그러면은 이 회로를 다시 그려보면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기가 10A입니다. 그죠? 전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는 단락이니까 이거 3옴이 존재를 합니다. 3옴. 그 다음에 전류가 여기 2옴이 여기 있죠. 2옴.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밑에는 1옴이 존재를 합니다. 나머지는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여기 전압이 V2죠. 자, 여기 보면은 10A가 이렇게 흘러와서 여기 걸리는 전압은 아주 그냥 계산할 것도 없죠. V2는 2 곱하기 10이 되어서 20V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답이 됩니다. 자, 4번입니다. 이 문제는 난이도가 조금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회로에서 전류 I의 정상 상태 값을 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정상 상태라는 것은 우리가 과도 현상의 반대말인데 그냥 이거는 일반적인 그냥 안정된 상태에서 값이기 때문에 이 말은 사실은 없어도 돼요. 여기에 문제에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 현혹시키기 위해서 정상 상태라는 말을 넣어준 겁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과도 상태에 대한 반대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한 부담을 주기 위해서 정상 상태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T가 상당히 흐른 후에 그러니까 캐패시터라든지 인덕터가 지금 제 값을 충분히 가지고 정상적으로 동작할 때의 값을 구하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은 여기 전압원이 있고 전류원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럼 중첩의 원리를 써야 되겠죠.
그리고 페이저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교류입니다. 그죠? 교류 신호에 대한 중첩의 원리입니다. 자, 그래서 자, 먼저 첫 번째 전화번에 대해서 전화번이 존재를 할 때 교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은 개방이 되죠. 개방이 되니까 이것들이 다 의미가 없는 거죠. 전류가 개방이 되니까. 그러면은 이까지만 남아 있어요. 그러면은 자, 100에 0이 전압이 있는데 자, 여기에 전류를 구하는 거니까 이제 요거는 저항만 있으니까 25ohm이죠. 그럼 I는 Z분의 V인데 Z가 20이잖아요. 그냥 15ohm, 15ohm이 더해지니까 V가 100의 0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5의 0도가 되죠. 두 번째, 전류원에 대한 I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이것을 좀 지우고 여기다가 그러면은 전압은 단락이 되죠. 이거는 단락이 됩니다. 단락이 되고 자, 여기에 전류원이 있는데 전류가 이까지 쭉 그대로 오죠. 여기가 10에 90이 교류니까 이것이 교류니까 이거는 통과 그대로 합니다. 그죠? 통과를 하고 이까지 10에 90이 직류니까 직류가 아니고 직렬로 됐으니까 여기까지 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하고 여기로 반이 나누어지죠.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전류 구하는 I니까 여기 I는 절반이 되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10으로 나눠지니까. 그러니까 절반이 되니까 5에 90도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첩의 원리니까 여기에 전류 I는 전압원에 의한 전류와 전류원에 의한 전류를 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하고 이것의 합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총전류는 자, 이것을 I1이라고 이거를 I2라고 하면은 I는 I1 플러스 I2가 되죠. 자, 여기서 우리가 5의 0도는 자, 우리가 복소수로 하면은 5가 됩니다. 5 플러스 J0이 됩니다. 자, 5의 90도는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런 거 배웠잖아요. 5의 코사인 90도 플러스 J 사인 90도 이 복소수로 바꾸는 게 이거죠. 그럼 코사인 90도는 0이고 이거는 1이니까 이거는 0 플러스 5J잖아요. 그럼 이것하고 이것을 합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이거는 해보면 5 플러스 5J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답이 됩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RLC 병렬 회로에 대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게 되면은 교류 전압이 공급이 되고 있고 RLC가 병렬로 되어 있는 병렬 회로에 대한 그런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게 되면은 자, 각 소자 RLC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전압원과 동일하다. 맞습니다. 그죠? 이 병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 각각 소자의 양단의 전압은 병렬이기 때문에 동일하다. 자, 맞습니다. 그죠? 자, 이거의 어드미턴스는 각각의 어드미턴스의 합과 같죠. 자, 여기에 니언을 보게 되면은 어드미턴스를 구하면은 각각의 어드미턴스의 합입니다. 요거 어드미턴스는 R분의 1이죠. 자, 그 다음에 요거의 어드미턴스는 J 오메가 L이 임피던스고 그거의 역수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의 임피던스는 J 오메가 C분의 1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J 오메가 C가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계산하면은 R분의 1에 플러스 J가 되면은 오메가 C 마이너스 오메가 L분의 1이 됩니다. 자, 이것이 틀렸죠. 그죠? 지금 틀렸습니다. 자, 이것을 보게 되면 오메가를 변화시켜서 공진일 때 공진이면은 자, 공진이면은 중요한 것이 이것하고 이것이 허수 부분이 다 캔슬이 됩니다. 그죠? 이것이 회로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전원에서 흘러나오는 전류는 R에만 흐른다. 당연하죠. 여기가 L하고 C가 공진이 돼서 없어지기 때문에 R에만 흐른다. 이거 맞습니다. 그죠? 기억 이것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L에 흐르는 전류와 C에 흐르는 전류는 동상이다. 자, 이것이 틀렸습니다. 180도 차이가 나게 됩니다.
180도. 자, 이거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자, 여기에 흐르는 전류잖아요. 그죠? 전류. 여기에 흐르는 전류 뭡니까? IL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이거는 임피던스가 얼마입니까? J 오메가 L분의, 자, V죠. V가 루트 2분의 V 사인 오메가 T죠.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J 오메가 L분의 V가 되죠. IC는, 자, IC는 얼마가 되냐면은, 여기에 어드미턴스가 J 오메가 C 분의 1이니까 결국 요거는 J 오메가 CV가 되죠. 그죠? 그럼 이거하고 이거는 이렇게 되죠. 이거는 요 오메가 L분의 V에다가 마이너스 90도고, 이거는 오메가 CV에다가 이거는 90도가 되죠. 서로 180도 위상차를 갖습니다. 그죠? 이거를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이거는 IL은 지상전류죠. 90도 늦은 전류고, 이거는 90도 빠른 전류가 진상전류가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모든 에너지는 저항에서만 소비된다. 이거는 L하고 C에는 소비가 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 미음도 맞는 겁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기역, 디귿, 미음해서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그림 A 회로에서 스위치 개폐에 따라서 코일에 흐르는 전류 IL이 이와 같이 변화할 때에 여기 보면은 뭐를 구하냐면은 틀린 것은 하는데 다 유기기전력 돼 있죠. 유기기전력, 그 다음에 인덕터의 저장 에너지 물어보는 겁니다. 키포인트가 이겁니다. 인덕터가 이렇게 존재를 할 때에 여기 IL이 흘러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인덕턴스가 있고 여기에 걸리는 전압과 유기기전력 관계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인덕터에 걸리는 전압, 인덕터에 걸리는, 양단에 걸리는 전압 하면은 이거는 그냥 VL은 LDI DT입니다. 패러데이 법칙에 의해서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유기되는 기전력 또는 유기기전력 이렇게 놓으면은 VL은 렌츠의 법칙에 의해서 마이너스 LDI DT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은 기울기입니다. 기울기입니다. 자, 여기 인덕터 값은 1이죠. 1입니다. 그러니까 뭐 L 값은 대입을 안 해도 되겠죠. 자, 기울기에 마이너스 붙여준 것이 유기기전력입니다. 이 구간에서 기울기는 얼마입니까? 기울기가 0.2분의 1이 돼서 5죠. 여기의 기울기는 0입니다. 요거의 기울기는 지금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12 기울기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유기기전력을 보면은 요 값에다가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죠. 자, 기역 구간에서 유기기전력은 5가 아니고 마이너스 5V죠. 자, 이것이 틀렸네요. 1번이. 그죠? 그 다음에 니언 구간에서는 0이고 맞습니다. 디귿 구간에서는 자, 여기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10인데 마이너스 붙여주니까 유기기전력은 10이 되죠. 맞죠? 그죠? 그 다음에 저장되는 에너지는 니언 구간입니다. 그죠? 니언 구간이면은 I가 1이네요. 그죠? 니언 구간에서는 전류가, 자, 우리가 인덕터에 저장되는 에너지는 2분의 1 Li 제곱이죠. 2분의 1에다가 뭡니까? L이 1이죠. I가 여기 니언 구간에서는 1이죠. 1의 제곱입니다. 이거 하면은 0.5죠. 0.5줄입니다. 이것도 맞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쉬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등가, 용량, CT, 합성 용량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이것만 기억하면 되죠. 캐패시터의 직렬은 직렬할 때 더한 것분에 곱한 거다. 여기 예를 들어서 절반이 되죠. 직렬일 때는 이거 합성하면은 더한 것분에 곱한 거 하면은 절반이 된다. 자, 두 개가 병렬로 되면은 합해주면 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바라보는 합성 용량이니까 끝단에서부터 해 들어가면 됩니다. 자, 이거 직렬이죠. 직렬이니까 더한 것분에 곱한 거 하면은 같은 거니까 절반이 됩니다. 2가 되죠. 자, 여기 2하고 2가 병렬이죠. 그러면은 이까지 하면은
이까지 하면은 4가 됩니다. 다시 4 마이크로페르시죠. 그러면은 4하고 4가 이와 같이 얼마가 4하고 4가 직렬이죠. 4하고 4가 직렬이니까 이 두 개 하면은 절반인 2 마이크로페럿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2 마이크로페럿하고 여기 2 마이크로페럿이 병렬 개념이죠. 4가 되는 거죠. 4 마이크로페럿입니다.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이것이 2, 4, 4가 2, 4, 4가 이렇게 직렬로 연결된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 계산할 때에 요 두 개부터 계산하면은 이것이 2가 되죠. 2 마이크로페럿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하고 이것을 다시 직렬이니까 이것 해주면은 절반인 1 마이크로페럿이 답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8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은 4단자 회로에서 4단자 정수 중 4단자 정수가 A, B, C, D 파라메타죠. D에 갑선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T형 회로죠. T형 회로에 여러분들이 A, B, C, D 파라메타 정수를 기억을 하고 있어야겠습니다. 자, 이것을 물론 방법은 이렇게 해서 이거를 각각 세 등분을 쪼개서 각각 행렬곱을 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만은 공시험에서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Z3, Z2라고 하면은 여기서 D는 1 플러스 Z3분의 Z2가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 그러면 이것이 지금 보면은 Z2가 필요하죠. Z2는 얼마입니까? 이건 임피던스는 J-L이죠. 자, 요거에 대한 Z3의 임피던스는 J-C분의 1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바로 넣어주면 됩니다. D는 1 플러스 Z3가 얼마입니까? J-C분의 1분의 Z2는 J-L이죠. 그러면은 이거는 1 플러스 J-C 곱하기 J-L이 되죠. 그러면 이거는 1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LC가 되어서 답은 1번이 답이 될 겁니다. 자, 이 9번 문제도 난이도가 좀 있는 상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보게 되면은 그림 회로에서 스위치가 충분히 긴 시간 동안 A점에 연결되어 있다. 지금 이렇게 충분히 긴 시간 동안 있다가 B로 스위치가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자, 과도현상 문제인데 이거는 잘 좀 생각만 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가 됩니다. 자, 충분히 긴 시간 동안 지금 A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직류죠. 직류 전원입니다. 자, 이거는 여기에 인덕터가 이렇게 단락이 되고 이거는 개방이 됩니다. 직류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기에 의해서 여기가 100V죠. 그러면은 여기 남아있는 저항은 여기밖에 없으니까 이거는 20에 해가지고 여기가 5A가 흐르겠죠. 5A가 흘러가서 여기에는 캐패시터 여기 양단의 전압은 50V가 되죠. 50V가 여기 지금 걸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는 이제 5A가 흐르고 있죠. 이 상태에서 갑자기 이제 이렇게 탁 이렇게 바꿔 버립니다. 스위치를 이렇게 이제 B로 내려옵니다. 이렇게 B로 탁 되고 나면은 결국 뭐냐면은 이제 요 50V 여기에 탁 있다가 그러면은 이 전압은 자, 이렇게 바뀌고 난 상태에서 여기 캐패시터에 걸리는 전압은 결국 요 전압이 캐패시터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여기에 VC가 50V가 되고 여기는 IL은 5A입니다. 그죠? 5A가 흐릅니다. 그러면은 이때 인덕터와 캐패시터에 저장되는 에너지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WL이라고 할까요? 그럼 이거는 2분의 1 LI 제곱이죠. 그러면 이거는 2분의 1에 L이 얼마입니까? 1 밀리헬이죠. 10의 마이너스 3성. 그 다음에 I 제곱이죠. I는 5죠. 5의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은 2분의 1 하면은 이거는 계산하면은 12.5 밀리줄이 됩니다. 밀리줄이죠. 밀리줄이 됩니다. 에너지니까. 자, WC 캐패시터에 충전되는 에너지 2분의 1 CV 제곱이죠. 2분의 1에다가 캐패시터 얼마입니까? 10의 마이너스 6성이죠. 1 마이크로니까. 그 다음에 V에 50의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계산하면은 1.25 밀리줄이 됩니다. 단위는.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면 답을 찾아보면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0번 전자유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되어 있습니다. 자, 코일에 흐르는 시변 전류,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전류에 의해서 같은 코일에 유도 기전력이 발생하는 현상을 자기유도 현상이라고 한다. 맞습니다. 자개 방향과 도체의 운동 방향이 직각인 경우 유도 기전력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다. 맞죠? 이것 다 맞습니다. 자, 도체의 운동 속도가 V, 자속 밀도가 B, 그 다음에 도체 길이가 L, 도체의 운동 방향이 자기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 시타인 경우, 자, 유도 기전력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E는 BLV 사인 시타다. 이것도 맞습니다. 전자유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전류는 자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발생한다. 이게 렌즈의 법칙이죠. 이것도 맞습니다. 다 맞네요. 그래서 기역, 니은, 뒷걸, 리얼이 다 맞아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1번입니다. OP앰프 문제가 되겠는데 전압이득을 구하라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연산정폭기는 이상적이다 되어 있죠. 자, 이것이 회로가 두 개가 직렬로 종속 접속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이거를 분해해서 한번 보게 되면은 이거는 지금 반전정폭기죠. 반전정폭기의 전압이득은 뭐죠? 마이너스 R1분의 R2인 거 아시죠? 자, 이거 보게 되면은 비반전정폭기입니다. 자, 여기로 세로를 댔고 반전정폭기인데, 자, 여기로 지금 입력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반전정폭기에 이거는 필요 없댔죠. 이거는 입력 임피던스가 무한되기 때문에 필요 없고, 자, 요것도 필요 없습니다. 요것도 저항이 필요 없어요. 이것도 지금 임피던스가 크기 때문에 요 안으로 전류가 못 흐르기 때문에 이것은 의미가 없고, 요것도 전류가 안으로 못 들어가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요거는 비반전정폭기죠. 그러면은 요거의 전압이득은 뭡니까? 1 플러스 RI분의 RF인데, 자,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RI가 이거죠. R6분의 RF가 피드백 전류가 R5입니다. 자, 요 두 개가 직렬로 종속 접속되어 있으니까 이 두 개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총 전체 이득은 두 개가 곱한 거죠. 마이너스 R1분의 R2 곱하기 1 플러스 R6분의 R5가 됩니다. 자, 이거를 이거하고 같은 것은 1번이 답이 같습니다. 그죠? 자, 12번 문제입니다. 이거는 BJT의 바이어스 회로 문제인데 고정 바이어스 회로입니다. 자, 조건을 보게 되면은 베이스 콜렉터 전압 VBC가 마이너스 6이 되기 위한 RC 값을 구하라. 그 다음에 BJT의 파라미터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런 바이어스 회로는 전압식을 잘 세워야 됩니다. 자, 여기 VBC 요 부분을 이제 포함이 돼야 되니까, 자, 식이 요렇게 또 하나가 루프가 되겠죠. 이거를 1루프, 또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겠죠. 요렇게 해서 식을 또 이걸 세우면은 이것이 2식이 됩니다. 자, 그러면 1식에서 1루프에서 식을 한번 세어보면 VCC는 따라 내려옵니다. VCC는 여기가 IB죠. IB, RB. 그 다음에 요리 내려옵니다. 플러스 VB가 여기 0.7이라 했죠. 그냥 0.7 하면은, 자, VCC가 얼마입니까? VCC가 10.7이죠. 자, 여기서 IB를 바로 구해버리겠습니다. IB는 RB 플러스 VCC
VCC 마이너스 0.7이 되어서 RB가 얼마죠? RB가 여기에 RB가 200kg네. 그죠? 200kΩ. 그 다음에 10.7 마이너스 0.7 하면은 이것이 계산해 보면은 0.05 밀리암페어가 됩니다. 0.05 밀리암페어. 그러면 여기서 IC가 베타 IB니까 100을 곱해주면은 5 밀리암페어죠. 베타가 100이라고 되어 있죠. 5 밀리암페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래 놓고 IC를 구했으니까 여기에는 이제 지금 IC가 흐르죠. IC가 흐릅니다. 그러면 이 식을 한번 세워 보겠습니다. 이 루프 요거 한번 VCC는 그죠? VCC는 ICRC 여기 ICRC 또 요리 내려옵니다. 마이너스 VBC죠. 마이너스 VBC 요리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요리 내려와 버리면 되죠. 플러스 0.7이죠. 플러스 0.7.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른 게 이제 다 됩니다. 이것이 얼마입니까? 이것이 VBC가 요렇게 되니까 이게 마이너스 6이니까 플러스 6이 되죠. 이건 플러스 6이 됩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 RC에 대해서 이걸 풀어 버리겠습니다. RC는 식을 쓰면은 IC는 여기서 식을 그대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IC분의 VCC 이게 저쪽으로 가면은 VBC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0.7이 되죠. 여기다가 대입만 하면 됩니다. RC는 자 여기가 아까 구한 게 5mA입니다. 5mA VCC가 10.7이죠. 10.7 자, 여기에 VBC가 마이너스 6이라 했죠. 마이너스 6, 마이너스 0.7. 자, 이거를 계산하면은, 이거는 답은 0.8kΩ이 나오게 됩니다.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죠?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입니다. 트랜지스터의 등가 회로에 관한 우리가 H 파라미터입니다. H 파라미터 등가 회로에서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H 파라미터 등가 회로를 여기서 뭐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을 회로만 잘 풀어도 됩니다. 자, 여기에 부하 저항 RL이 4kg라 했으니까 이것이 4kg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부하 저항이니까 여기가 당연히 출력이 됩니다. 부하 V 아웃이 될 겁니다. 부하의 출력. 이거의 전압 정폭도를 구하라 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전압 정폭도 AV라는 것은 VS분의 Vout의 B가 전압 정폭도가 될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 우리가 H 파라미터에서 요 전류원 HFE I1입니다. 자, 여기에 그러면 출력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전류원이 이렇게 흐르죠. 그러면은 이거하고 Vout하고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잖아요. 그러면 Vout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마이너스죠. Vout은 마이너스. 그죠? I 곱하기 RL이니까 RL에다가 전류가 얼마가 옵니까? HFE I1이 이렇게 걸리는 게 전압이잖아요. 자, 여기서 지금 값은 다 주어졌는데 이 값을 모르죠. 이 값을 지금 모릅니다. 이 값은 어디에 있냐면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요 루프에서 식을 하나 쓰면은 VS는 I1 곱하기 HIE죠. 그러면 여기서 I1은 HIE분의 VS가 되겠죠. 이것을 저기다가 대입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Vout은 마이너스 RL에 HFE에 I1 대입합니다. HIE에 VS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전압 이득 VS분의 Vout은 요것을 이쪽으로 넘기면은 당연히 되죠. 그러면 남아있는 마이너스 RL HIE분의 HFE가 되죠.
이것이 전압이득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죠. RL이 마이너스 4kg죠. 4kg입니다. kg분의 HI는 얼마죠? 2kg입니다. 2kΩ. 그 다음에 HFE는 50입니다. 자, 이거 계산하면은 100이 되죠. 마이너스 100이죠. 마이너스 100이 나왔어.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100. 100배죠. 그죠? 100배. 100배가 되어서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모스펫 정폭기입니다. 모스펫 정폭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하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공통 소스 정폭기, 코먼 소스죠. 자, 이거는 1 이상의 전압 이득과 높은 입력 저항 특성을 가지며 전압 정폭기로 이용된다. 자, 맞습니다. 그죠? 자, 이것도 공통 소스네. 코먼 소스에서 소스 저항을 추가하면은 자, 이득이 떨어지죠. 근데 안정도는 높아지죠. 동작에 안정을 주는 반면 전압 이득은 줄어든다. 맞습니다. 그죠? 자, 코먼 게이트입니다. 코먼 게이트 정폭기는 자, 우리가 코먼 게이트의 특성, 임피던트 특성은 이렇습니다. 코먼 드레인은 이렇다 했죠.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자, ZI 입력 임피던스는 작고 출력 임피던스는 크고, 자, 코먼 드레인 여기는 코먼 드레인이죠. 코먼 드레인 ZI는 크고 Zout은 굉장히 작다. 이런 임피던스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한번 봅시다. 코먼 게이트는 높은 입력 저항으로 인하여 이게 틀렸죠. 자, ZI가 굉장히 낮습니다. 단위 전류 정폭기나 전류 펄로로 이용될 수 있다. 자, 나머지는 맞는데 이것이 틀렸습니다. 그죠? 이 부분이 틀려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먼 드레인은 높은 입력 저항과 낮은 출력 특성을 가지며 맞죠? 전압 완충기나 다단 정폭기의 출력단에 이용된다. 자, 나머지는 맞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아주 쉬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논리식이 이와 같이 되어 있을 때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거의 진리표로 맞는 것은 하는 문제입니다. 자, F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W 바 XY 그 다음에 WX 바 그 다음에 WX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부분이 표준 형식으로 고배 합의 SOP에 표준항으로 이렇게 분리를 해야 됩니다. 자, WX 바에 자, 여기에 이제 Y 바하고 Y가 이렇게 함축되어 있는 거죠. 그럼 이걸 다시 쓰면은 WX 바 Y 바 더하기 WX 바 Y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그냥 이진수로 나타내면은 0, 1, 1이죠. 이거는 1, 1, 1이죠. 이거는 뭐가 됩니까? 1, 0, 0이 되고 이거는 1, 0, 1이 되죠. 그러면은 이 F는 진리표로 나타내면은 시그마 0, 1, 1일 때, 그 다음에 1, 0, 0일 때, 1, 0, 1일 때, 1, 1, 1일 때 이것이 진리표가 1이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하나 보게 되면은 자, 1인 것을 동그라미를 해보게 되면은 0, 1, 1일 때, 그 다음에 1, 0, 0일 때, 1, 0, 1일 때, 1, 1, 1일 때, 자, 1번이 맞네요. 그죠? 1번이 맞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뭐 이렇게 틀린 것을 여러분들이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16번입니다. 다음 값들 중에서 서로 비교했을 때 다른 하나는 무엇인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하려면은 이제 뭔가 하나를 통일해야 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이진수로 통일을 해서 비교해 보는 것이 가장 편할 겁니다. 자, 먼저 1번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205. 205를 이와 같이 나눗셈으로 해도 되지만은 또 이렇게 해도 됩니다. 자, 우리가 자릿수로 하면 128, 그 다음에 64, 32, 그 다음에 16, 8, 4, 2, 1이죠.
그러면 이것이 205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가 1이 돼야 되고 여기가 1이 돼야 되고 여기가 0, 0이 되고 1, 1, 0, 1이 되면 됩니다. 이것이 지금 205에 대한 이진수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고 그 다음에 2번은 이진수로 되어 있고 자 3번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313입니다. 8진수니까 3빗대로 하면 되죠. 011 이거는 얼마입니까? 001 다시 이거는 011 자, 요 앞에 자리는 보통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진수로 표현하면은 11001 011로 이진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나머지 이제 4번을 한번 보게 되면은 CB입니다. 이게 16진수죠. C를 우리가 분해하면은 12니까 1100입니다. B는 얼마 됩니까? 11이니까 1011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이진수로 바뀌었습니다. 자, 먼저 4번하고 1번 비교해 보면 1100, 1011, 1100, 1011 같죠. 4번하고는 같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1100, 1011 3번도 맞네요. 근데 요거는 요 1100까지는 맞는데 요것이 좀 틀렸죠. 1101입니다. 그죠? 조금 다르네. 그죠? 1번이 다른 값이 되어서 답은 1번이 다른 하나가 되겠습니다. 17번입니다. D 플립플롭에서 출력 Q의 동작은 파형도입니다. 그죠? D 플립플롭은 하강 에지에서 동작하고 초기 상태값은 0이다. 초기 값은 0입니다. 자, 이게 이제 플립플롭 보면은 이 말은 사실은 안 줘도 돼요. 하강 에지다 이 말이 없이 그림을 보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여기 동그라미가 있으니까 하강 에지죠. 클락이 내려올 때 반응을 합니다. 자, 내려올 때 이렇게 표시를 해주세요. 내려올 때 동작을 하니까. 자, 이때 클락을 만날 때 D에 있는 데이터가 Q로 넘어오면 됩니다. 자, 초기 값은 지금 0입니다. 초기는 다 0이에요. 0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클락이 들어올 때 D의 값만 비교해 주면 됩니다. 자, 여기가 클락이 들어올 때 여기까지 갑니다. 다 여기까지 갑니다. 클락이 들어왔을 때 D가 얼마입니까? 1이죠. 그럼 1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1로 올라가야 돼요. 1로 올라가는 거. 자, 2번, 4번은 벌써 틀렸네요. 그죠? 1로 됩니다. 갔다가 자, 여기 클락이 들어올 때 D가 0입니다. 0으로 떨어져야 됩니다. 두 개 같이 다 떨어졌네요. 다음 들어올 때 여기가 1입니다. 1로 올라가야 돼요. 이건 안 올라가죠. 그러니까 3번이 틀렸네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 1일 때 1이죠. D가 또 1일 때 클락 들어왔을 때 또 1이죠. 다음에 클락 들어왔을 때 0으로 떨어집니다. 자, 여기도 0이니까 0.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8번입니다. 정가형 N채널 모스펫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모스펫이죠. 이 모스의 N채널입니다.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뭐 공피평 또는 정가형, JPET 이런 거에 대한 구조를 조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소스, 드레인, 여기가 소스입니다. 소스, 드레인. 자, 게이트는 여기에 SiO2가 발려져 가지고 여기가 게이트 단자가 됩니다. 소스, 드레인. 자, 여기가 이제 지금 이 모스펫은 여기가 채널이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여기가 그러면은 N 플러스로 도핑이 되겠죠. N 플러스로 도핑이 되겠고, 여기는 이제 P형 바디가 되겠습니다. P형 바디에. 그러면 여기다가 N 채널이니까 여기다가 플러스를 가하게 되면은, 플러스를 가하면은 여기에 있는 전자들이 위쪽으로 쏠림이 돼 가지고 여기에 채널을 만들게 됩니다. 이것이 채널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항상 N 채널은 플러스, 게이트에는 플러스 전압을 가해야 됩니다. 자, 이것에 대한 특성 곡선을 보면은, 자, 이와 같이 이렇게 파악되죠. 요거를 우리가 문턱 전압, 트레시홀드 전압이라 그러죠.
이게 N채널에 대한 특성 곡선입니다. 이것이 ID가 되겠죠. 여기가 VGS가 되겠습니다. 이런 특성 곡선을 갖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게이트 소스 사이에 0일 때는 차단 상태이다. 자, 여기가 VGS가 0일 때는 ID가 전류가 안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차단 상태입니다. 맞습니다. 게이트 소스 전압 VGS가 양의 값으로 증가할수록 드레인 전류는 증가한다. 맞습니다. 특성 곡선 보면은 증가할수록 따라서 증가하죠. 자, 문턱 전압은 마이너스 1 근처에 음의 값을 갖는다. 문턱 전압은 플러스 전압을 갖죠. 1 근처에 양의 값을 갖는다. 이것이 지금 틀렸네요. 그죠? 틀렸고. 그 다음에 게이트 소스 전압이 문턱 전압보다 낮은 경우, 이거보다 낮은 경우 여기죠. 드레인 전류는 흐르지 않는다. 맞죠? 포화 영역에서 게이트 소스 전압이 VGS가 전압이 증가하면은 드레인 전류는 이것의 제곱에 비례한다. 그죠? 이것의 제곱에 비례한다. 맞습니다. 이것이 쌍곡선 같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ID는 K의 VGS-VTH의 제곱에 비례해서 ID가 증가하게 됩니다. 답은 3번입니다. 자, 19번입니다. JK 플립플롭을 이용한 XY 값이 먼저 11일 때, 그 다음은 10일 때 들어올 때 순차적으로 들어갈 경우에 Q의 변화는 지금 현재 값은 다 1입니다. 지금 1로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11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XY가 11일 때. 그러면은 여기가 11이죠. 11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1이 되고 여기는 y는 0이 되고 여기는 0이 제공되고 여기는 0이 가죠. end가 10일 때는 여기가 0이죠. 그럼 지금 jk에 00이 들어갑니다. 00이면은 그대로죠. 현 상태 유지입니다. 현 상태 유지. 그러니까 다음 상태도 1이 그대로 가는 겁니다. 1이 그대로. 2번하고 1번은 틀렸네요. 그죠? 그 다음에 뭐가 들어옵니까? 다음에 XY 값에다가 10이 들어옵니다. 그죠? 10이 들어오면 10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0이고 여기는 0이 가고 1이죠. 여기는 1이 되죠. 5하니까. 여기는 1이 됩니다. 그죠? 1이 가 있고 end가 11이니까 1이죠. 11이니까 JK의 11이니까 반전이죠. 다음 값은 반전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1이니까 0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그대로 잘못됐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는 아주 쉬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회로에서 지금 차동정폭기죠. 차동정폭기의 차동이득이 200이고 동상이득이 0.2일 때 CMRR을 데시벨로 구하라는 겁니다. CMRR은 AC분의 AD죠. 그러면은 AC가 0.2고 AD가 200이니까 결국 이거는 1000배가 되죠. 1000배입니다. 자, 이거를 데시벨로 나타내야 되니까 데시벨로 계산을 하면은 20 로그 CMRR 해주면 되죠. 1000배니까 10의 3승이 되죠. 그럼 이거를 데시벨로 하면은 60 데시벨이 되는 겁니다. 1000배는 곧 60데시벨이 되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21번 문제입니다. 자, 위상천이 발진기에 대한 발진 주파수와 발진 조건에 필요한 R분의 RF 최소값을 구하라 하는 겁니다. 자, 요 위상천이 발진기 주파수, 공진 주파수. 자,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발진 주파수는 지금 R이 밑에 내려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생각해 주면 됩니다. 우리가 2파이 RC분의 1이 기본 주파수예요. 근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공식을 외워 두셔야 됩니다. R이 밑에 있을 때는 루트 6이 분모에 갑니다. R하고 C 자리가 바뀌게 되면은 루트 6이 분자로 갑니다. 그러니까 항상 R이 밑에 있을 때는 루트 6이 따라서 분모에 가게 되고 R이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루트 6이 위로 올라갑니다. 이 공식 좀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것하고 같은 것이, 지금 루트 6이 밑에 와 있는 것이 이것하고 이것이죠. 그 다음에, 자, 이거의 전압이득이, 자, 이게 29분의 1이 됩니다. 29분의 1. 그러면은 29분의 1이니까 정폭기의 이득이 우리가 A하고 베타 곱이 1이 돼야 발진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요 정폭기의 이득을 우리가 계산해 보면 이게 반전 정폭기죠. 반전 정폭기니까 이거의 이득이 AF가 마이너스 R분의 RF죠. 그럼 이것이 29배가 되면 되잖아요. 그죠? 이것이 29가 되면은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R분의 RF의 최소값은 29배가 된다는 거. 이거는 답은 4번인데, 자, 위상천이 발진기에 대한 공식들을 이거는 좀 외워 두셔야 됩니다. 자, 22번입니다. 이 회로를 보게 되면은, 입력이 이렇게 펄스파가 들어오고, 캐패시터가 바로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회로를, 이거는 클램프 회로구나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클램프 회로는 직류 전압을 이렇게 더하거나 빼줘서 이 입력 신호가 변함은 없습니다. 변함은 없고, 직류 전압만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거를 나타내는 게 클램프 회로입니다. 그죠? 제가 이거를 푸는 방법은 뭐 되게 많습니다만은 저 따라 하면은 되게 쉽습니다. 이만큼 더 쉽게 풀 수는 없습니다. 자, 이런 게 나오면은 입력 파형을 그대로 두세요. 입력 파형이 바뀌는 거 아닙니다. 그냥 더하기 빼기만 할 수 있으면은 클램프 됩니다. 자, 첫 번째 하는 게 뭐냐면은, 자, 여기가 VI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니까 다이오드 이거를 순방향이 되게끔 루프를 한번 그려주세요. 이렇게 한 바퀴가 돌겠죠. 그러면 그때 캐패시터에 충전이 됩니다. 들어가는 쪽이 플러스, 나오는 쪽이 마이너스고, 얼마만큼? 최대값만큼 충전이 되니까 여기에 V만큼이 충전이 됩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보면은 이것하고 이것이 전압이 반대 방향, 이거는 요리 흐르려 그러잖아요. 이거는 요리 갈 건데 반대 방향이죠.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부클램프입니다. 마이너스 클램프입니다. 얼마만큼? V만큼 끄집어 내립니다. 이거는 입력 신호를 V만큼 끄집어 내리니까 입력 신호를 이렇게 한번 그려 봅시다. 그려 가지고, 자, 입력 신호가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여기가 시작이죠. 여기가 V입니다. 마이너스 V 0이죠. 자, V만큼 끄집어 내립니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바로 더해버리세요. 마이너스 V를 더해버려요. 그러면 이거는 0이 되죠. 이거는 0이 되죠. 이거는 그럼 마이너스 V가 되죠. 이거는 마이너스 2V가 되죠. 그죠? 입력 신호가. 그 다음에 뭘 하냐면은 요거를 이 바이어스 이 부분을 더해줘 버려요. 지금 이것도 마이너스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V1만큼이 또 내려갑니다. 자, 이거는, 자, 여기 보면 3분의 V죠. 그럼 3분의 V만큼 살짝 내려가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3분의 V만큼 내려가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V1만큼 내려가고, 이거는 얼마가 되냐면은 마이너스 2V에다가 마이너스 V1만큼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것하고 같은 걸 찾아보니까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23번입니다. 반도체 소자와 관련된 용어 해설이 잘못된 것은 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 반도체 소자와 관련된 이 용어들 정의를 좀 잘 기억하고 외워 두셔야겠습니다. 자, 페르미준위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페르미준위에서 에너지 상태는, 이 에너지 상태에서는 전자가 거기에 존재하고 점유할 확률이 50%가 되는 그 준위를 페르미 준위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정의입니다. 아주 완벽한 정의입니다. 자, 얼리 효과. 얼리 효과는 우리가 이제 BJT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죠. 자, 컬렉터 접합의 역바이어스 전압이
역바이어스 콜렉터 쪽에 역바이어스 전압이 증가되면은 공간 전하층이 베이스 폭을 더욱 점유하게 되어서 그 결과 시료 베이스 폭이 감소하는 이런 현상을 얼리 효과라고 한다. 이거는 BJT 할 때 공부를 했습니다. 그죠? 이것도 맞습니다. 자, 제너 항복. 우리가 항복이 두 가지가 있죠. 제너 항복과 애벌란치 항복이 있는데 제너 항복은 고농도 도핑입니다. 고농도 도핑이 이루어진 PN 접합에서 역바이어스 전압에 의해서 전자의 터널링으로 큰 역전류가 흐르는 현상을 우리가 제너 항복이라고 한다 하는 거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다음 바디 효과. 바디 효과는 모스펫에서 일어납니다. 얼리 효과는 BJT고 바디 효과는 모스펫에서 일어납니다. 자, 이거는 소자에서 기판 전압이 VB가 0인 경우, 그죠? 소자의 플레이트 베이스 전압이 기판 전압이 0인 경우 문턱 전압은 소스와의 기판 사이에 순방향 전압에 의존한다. 이것이 잘못됐네요. 그죠? 역방향입니다. 역방향 전압에 의존한다. 자, 이것이 4번이 틀렸습니다. 이것은 공부하는 방법이 저 해설보다도 교과서를 놓고 그거에 대한 정의를 한 번 더 외워 두셔야겠습니다. 자, 25번입니다. BJT하고 모스펫에 대한 비교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하는 문제입니다. 자, BJT는 베이스 전류에 의해서 구동되며 전류 제어라는 거죠. 모스펫은 게이트 전압에 의해서 구동된다. 맞습니다. 전압 제어. 자, BJT는 전자 또는 전공 중 한 종류의 캐리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며 벌써 틀렸습니다. 모스펫은 두 종류의 캐리에 의해서 전류가 흐른다. 지금 BJT하고 모스펫이 자리가 바뀌면 맞습니다. 서로 반대로 BJT는 양극성 소자고 모스펫은 단극성 소자입니다. 그죠? 이거를 기억하면은 2번이 확실히 틀렸습니다. 자, BJT는 모스펫에 비하여 전력 소모가 크며 고속 동작을 주로 한다. 맞습니다. 모스펫은 BJT에 비해서 직접 회로에 차지하는 공간이 작아서 대용량 직접 회로가 가능한 디지털 회로에 사용된다. 자, 아주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답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서 기억을 해 두셔야겠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엘리 메듀넷에서 시행하는 공시험 전자공학 출제예상 모의고사 4회 문제풀이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